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저희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콜앤 노트북 폴더 밑에서 3번 파일까지 만들었었고요. 새로운 파일 4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이름은요, 머신러닝 4번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캔서라고만 할게요. 암 데이터셋 가지고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부터 해주시고, 어, 유방암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분류 문제. 저희가 할 때 유방암 데이터셋에서 양성과 음성 분류. 이런 문제를 할 거고요. 데이터셋은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용을 할 거고요. 필요한 그 임포트들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목차로 임포트라고 할까요? 임포트 넘파이, 그 다음에 임포트 판다스, 그 다음에 임포트 파이플런, 넷트 플러립 파이플런, 그 다음에 C1 이렇게 네 개를 우선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이클론 패키지의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처음에 from, sklearn, scikit-learn의 import 데이터 sets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얘가 그 예제 데이터 예제 데이터 셋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고요. 하위 모듈이고, 이 모듈에는 로드로 시작하는 로드, 뭐 x, y, z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꼭 x, y, z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셋 이름이에요. 그냥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불러오죠. 불러오면 제일 먼저 뭘 먼저 한다 그랬어요? 데이터셋을 먼저 불러오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 안에 보시면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얘가 뭐 해주는 거냐면 훈련셋과 그리고 테스트셋을 분리를 해줄 수 있는 함수죠. 이런 함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할 건 뭐예요?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들을 살펴봤을 때 특성 스케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성 스케일링을 먼저 해야 되겠죠.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특성 스케일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특정 스케일링을 할 때 필요한 게 scikit-learn의 전처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전처리에 보시면 여러 가지 스케일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게 표준화 특성 스케일러라고 할게요. 스케일 특성 변환 작업을 해주는. 네. 그리고 이제 훈련 셋도 변환이 됐겠죠? 테스트 셋도 변환이 됐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모델을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 자, 우리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냐면 일단은 KNN만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네이버스 모듈에서 K 네이버 클래식 파이어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얘가 KNN 분류기. 자,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 예측을 하겠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이클런의 매트릭스 평가 지표예요. 이 평가 지표에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이런 모듈이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되셨을까요? 가장 필수적인 것들만 쭉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요 순서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한다, 데이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한다, 그 다음에 특성들을 변환하고 난 다음에 전처리 과정에서 해야 되겠죠. 전처리 과정에서 특성들을 변환한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훈련시킨 결과들을 살펴본다. 이런 순서로 생각하시면 어떤 것들을 임포트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필요한 임포트들은 된 것 같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여기다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셋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제목에서 캔서라고 썼던 게 요것 때문이고요. 그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사이킷 사이킷 네. 사이클런 패키지의 예제 데이터 셋 중에 하나예요. 예제 데이터 셋 중에 하나고요. 가져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변수 이름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데이터 세치가 있었죠. 데이터 세치. 요거. 이 데이터 세치 안에 보시면은요,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돼요. 되게 많죠. 얘네들이 전부 다 그 사이클런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셋들이에요. 브레스트 캔서 요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 이 예제 데이터 셋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한번 볼게요. 타입이라고 하시고요. 캔서라고 해볼게요.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에요. 프린트문으로 쓸까요? 프린트문으로 쓰겠습니다. 이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리턴해주는 값은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배열들을 리턴해주지도 않습니다.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는 사이클런에서 선언되어져 있는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리턴해줘요. 이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이킷, 런, 패키지의 번치 클래스. 여기 번치라고 되어 있죠. 이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파이썬의 딕트와
딕트와 비슷한 클래스예요. 파이썬의 딕트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값들을, 아이템들을요, 키와 value의 쌍으로 아이템들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가 키와 value로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키와 value로 저장을 하죠. 근데 그 번치와 딕셔너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덱스 쓰고 문자열로 키 값을 써주셔야 밸류를 찾으실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딕셔너리에서는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딕셔너리, 그 다음에 대괄호, 키를 문자열이나 숫자로. 물론 키가 숫자로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숫자 자체를 주시면 되고요. 키가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문자열로. 딕셔너리는 이렇게만 사용하셔야 돼요. 딕셔너리는 이렇게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번치 같은 경우에는 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키 값을 문자열로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또는 번치에서 점 그리고 키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키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값을 참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딕셔너리랑 조금 다른 거예요.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키와 밸류의 쌍으로 아이템들을 저장을 하는데 그럼 밸류는 어떻게 읽어올 거냐? 밸류를 읽어오시는 방법이에요. 밸류를 읽어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이. 딕셔너리와 똑같이 인덱스 연산자 안에 키 값을 문자로 전달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클래스에서 프로퍼티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클래스에서 프로퍼티 사용하시는 방법과 똑같이 사용하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캔서는 번치 타입이요. 번치 타입이기 때문에 캔서 하시고요. 점 키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 뭘까요? 딕셔너리의 키라고 되어져 있죠. 번치 타입인데도 딕셔너리 키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번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번치 객체의 키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키들이라고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DSCR이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DSCR이라고 하는 키가 있는데 저거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cancer 이렇게 하시고요. 인덱스 연산자 쓰시고 여기다가 DESCR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 얘기예요. 예.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것 대신에 어,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다. print cancer DESCR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결과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셔도. 이게 제일 마지막에서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키를 찾았으면 그 키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실 때 번치,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키 값을 문자열로 또는 번치 점 키값. 아마 이 첫 번째 방법이 더 쉽겠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DSC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SCR은 그 데이터 셋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 디스크립션이에요, 디스크립션.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로드 브레스트 캔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번치라고 하는 객체를 주게 되는데 번치라고 하는 객체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디스크립션으로 보시면 데이터셋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유방암 데이터셋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위스콘신 이건 대학교 이름이고요. 진단 데이터셋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인스턴스라고 되어져 있죠. 인스턴스들의 개수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진단한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뜻이에요. 인스턴스는 우리말로 예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례가 몇 건이 있느냐? 569개의 사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569. 그러니까 그 진단 데이터가 569개 행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애트리뷰트. 애트리뷰트는 속성이란 뜻이죠. 애트리뷰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게 애트리뷰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게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뭐 우리말로 옮기면 속성, 뭐 여기는 뭐 특성, 둘 다 비슷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수들이란 뜻이에요. 변수들. 암 진단 데이터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변수 몇 개 있대요? 30개 있대요. 이거 뭐의 개수일까요? 컬럼 개수예요. 2차원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개수. 이거는 행의 개수, 컬럼 개수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한 정보인데, 뭐, 레이디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텍스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페리미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에리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 조직 검사 하잖아요.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뭐, 혹은, 뭐, CT를 촬영을 했을 때, 어, 이렇게 어떤 사진을 촬영했다라고 하면 그 크기가 나오겠죠. 반지름. 그 다음에 뭐 둘레 길이, 면적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수치화한 거예요. 수치화. 네,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30, 여기 summary statistics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통계량들의 요약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약, 통계량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게 30개 변수 이름들이에요. 30개 변수 이름들이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거는 최소값이 6.98에서 최대값 28.1까지 갔고요. 어떤 거는 최소값이 143에서 250, 2501까지도 가져요. 단위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레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봐야 28.11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에리어는 2501까지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스무드니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기껏 해봐야 0.1까지밖에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거리를 계산한다 그러면 에리어는 거리 계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요 단위를 그대로 써버리면. 근데 스무드니스라고 하는 변수는 거리 계산해봐야 거리에 그 더해지는 값이 아주 미미한 값만 더해지겠죠.
그래서 스케일링 변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에, 에리어라고 하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스무드니스라고 하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변환을, 속성들의 변환을 꼭 해주셔야 되는 그런 값들인 거예요. 그런 값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클래스가 212개의 멜리그넌트가 있고 357개의 B9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212 더하기 357 합치면 얼마인가요? 569 아닌가요? 그죠? 아까 우리 진단 데이터가 몇 개 있다, 진단 사례가 몇 건 있다 그랬어요? 569개. 행의 개수가 569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569개 중에서 멜리그넌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212개, 357개의 클래스가 B9이라고 하는 클래스인 거예요. 사전 찾아보시면은요, 멜리그넌트는 악성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B9은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아닌 것들. 그러니까 뭐 조직 검사를 했든 아니면은 뭐 CT 촬영을 했든 거기에서 우리가 진단된 것들 중에서 진짜로 암인 거는 212개. 그러니까 그리고 음성이란 얘기는 그 암은 아니고 뭐 이렇게 종양 아니면 뭐 물혹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지장은 없는 그런 것들이 357건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수집한 사람은 의사 누구누구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는 뭐 실제 그 어디를 찾아보면 된다라고 하는 뭐 UCI 머신러닝 브레스트 캔서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온 거다라고 하는 데이터 소스의 출처. 어,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이에요. 위스콘신 대학의 의대에서 의대에서 암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측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진단을 내렸는데 진짜 암인 환자들과 암이 아닌 그냥 음성인 그런 환자들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온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되셨습니까? 음. 자, 그리고요, 또 키값들을 조금 더 살펴보죠. 키값들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떤 키값들이 더 있었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타겟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2차원 배열을 의미하고요. 타겟은 1차원 배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569개의 행과 30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얘는 569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타겟 배열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아규먼트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안 했어요. 얘를 사용할 때 return x, y는 false라고 했고 as framed false라고 했어요. 기본 값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마지막 파라미터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을 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할까요가 false로 되어져 있죠. 그냥 그 numpy 배열로만 리턴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as 프레임을 true라고 주게 되면 여기를 true로 주게 되면 numpy 배열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을 받게 돼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을 받게 되고요. 근데 여기가 false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numpy 배열로 리턴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서 안의 데이터와 타겟을 보면 전부 다 배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컬럼들을 선택해서 배열로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뭐 시리즈를 배열로 만든다고 밸류스를 찾는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타겟 네임은 타겟. 그러니까 암이냐 암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피처 네임은 컬럼의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 파일 네임은 그 CSV 파일 이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뭐 데이터 모듈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타겟, 타겟 네임, 설명, 피처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타겟 네임과 피처 네임을 먼저 좀 볼게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펜서, 프린트문 아니다 넣을까요? 펜서, 점, 타겟 네임즈. 타겟이 뭐하고 뭐가 있대요? 멜리그넌트랑 비나인 두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인덱스 0번이 멜리그넌트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 1번이 B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0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멜리그넌트. 이거는 양성. 다시 얘기하면 악성. 암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1번. 1번은 B9이라고 되어져 있죠. 얘는 음성. 다시 얘기하면 그냥 악성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종양. 암은 암이 아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캔서, 점, feature nam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게 몇 개, 이게 30개일 거예요. 30개.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치면 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처가 우리말로 특성이잖아요. 특성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특성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게요. x 텐서 점 데이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특성 배열이에요. 특성 배열은 항상 2차원 배열이죠. y 텐서 점 타겟이라고 할게요. 얘가 타겟 배열입니다. 타겟 배열은 항상 1차원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제가 변수에다가 저장해 둘게요. 쉐입 한번 볼까요? x점 쉐입 행 몇 개? 569개. 컬럼 몇 개? 30개.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쉐입에서 첫 번째 차원은 샘플의 개수, 인스턴스, 사례들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피처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 자, 이게 지금 539 그리고 30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539개의 진단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30개의 변수를 컬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진단한 데이터의 건수, 행의 개수가 539개. 그 다음에 암이 아닌지를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측정한 값들이 30개나 측정을 한 거예요. 환자 한 명에 대해서. 30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Y 쉐입을 볼까요? Y 쉐입을 보시면 569개. 얘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샘플의 개수만 받는 1차원 배열이죠. 39개. 이거는 뭐예요? 539개
샘플의 그 데이터의 레이블인 거죠. X에서 일부만 출력해 보고요. Y에서도 일부만 출력을 해볼게요. 두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X에서 행 두 개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배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배열. 데이터 하나가 변수 몇 개 있었어요? 30개 있었잖아요. 30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환자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숫자 30개. 그러니까 아까 그 진단 데이터들, 이런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값이 의미하는 게 뭐다? 평균 반지름. 평균 반지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평균 텍스처. 세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평균 페리미터, 평균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평균 넓이.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어.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숫자는 worst fractal dimension. 뭐 가장 나쁜 fractal dimension이라고 하는 값인데 뭐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컴퓨터도 알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값을 갖는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Y 한번 볼까요? Y 앞에서 두 개. 둘 다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0. 멜리그넌트란 뜻이고요. 이런 데이터도 0. 멜리그넌트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진짜 아닐 뜻이에요.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진단 데이터는 진짜 아니란 뜻이에요. 끝에서 두 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이건 끝에서 두 개. 아, 0하고 1이 섞여 있네요. 아마도 이 데이터는요, 0과 1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쪽에 0들이 다 있고 뒤쪽에 0들이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과 1들이 무작위하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쪽에 0들이 다 있고 뒤쪽에 1만 있었다면 여기가 1, 1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렇진 않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0과 1의 비율 한번 살펴볼게요. 0. 0은 멜리그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멜리그넌트. 그 다음에 이거랑 1. 1은 B9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악성이냐 악성이 아니냐 양성이냐 음성이냐 양성이냐 음성이냐 0과 1의 비율을 찾아보시면 이거는 시리즈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판다스.점 시리즈 y 넣고 그 다음에 value count 0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212개 1이 357개 네, 우리 아까 설명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클래스의 분포가 212개가 멜리그넌트, 357개가 비나인, 212개가 악성암이었고요. 357개는 그냥 일반 정형이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거를 여기서 확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0을, 자, 그러니까 레이블들도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레이블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0과 1로 숫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머신러닝은 이렇게 모든 값들을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성능들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근데 타겟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타겟을 뭐 문자로 사용하든 숫자로 사용하든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딥러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타겟들도 0과 1로 바꿔주셔야 돼요. 문자열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안 돼요. 음. 모든 값들 다 숫자로 써야 됩니다. 얘는 그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악성암은 212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종양은 357개가 있다.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것까지만 했고요. 데이터셋에서 그 타겟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까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점심 식사들 하고 나서 여러분 식사들 하시고요. 식사들 하시고 그 머신러닝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를 스케일링하고 머신러닝 모델 훈련시키고 예측해서 예측값 찾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오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한 건 아니어서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